다음에 도장 평가 및 재도장. 요게 지금 나와 있는데 보시면 설계 도면 검토 및 부식 취약부 선정. 부식 취약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식 상태 조사, 그 다음에 도막 열화 상태 평가를 해서 부분 도장해도 좋으냐 전면 재도장 하는 게 좋으냐 평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재도장 시스템 선정, 이게 부분 도장 할 것이냐 전면 도장 할 것이냐 그걸 평가를 해서 그다음 표면 처리를 또 하게 됩니다. 도장 처리가 반드시 표면 처리가 중요하겠죠. 표면 처리가 상태가 점검을 해가지고 양호하면 바로 도장 작업 들어가지만 상태가 불량하면 또 다시 표면 처리를 또 해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도장 작업을 하면 또 도장 상태를 또 검사를 해서 도장이 잘 됐으면 끝나지만은 불량할 때는 또 다시 도장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도장 평가 및 재도장 개요도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P 판정법하고 판정 기준에 P, Q 두 가지가 있습니다. Q 판정법은 우리가 그것도 피복 파손부의 면적을 기준하는 것은 Q 판정법이고, 표준 사진을 우리가 이용해서 유관 판정하는 것은 우리가 P 판정법이라 합니다. 이건 ASTM에서 기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A, B, C 해서 이렇게 해서 표준 사진을 우리가 이용해서 이거는 몇 등급에 속한다 점수를 매겨 가지고 도막 열화 상태 평가를 하고 표준 사진을 열화된 도막과 비교를 해서 표준 사진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가장 가까운 것으로 판정한다. 그리고 눈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 또 도장 인스펙터 코스라는 게 또 있습니다. 미국의 10가지 부식방지 전문 기술자 양성 과정 중에서 뭐가 있냐면 도장 인스펙터, 도료를 판단해서 도막을 판단해서 그 어떻게 할 것이냐 판단하는 또 전문 기술자를 또 양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평가할 때는 여기 나와 있듯이 도막 열화 상태를 분석을 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평점 AA, A1, A2, B1, B, C, S 해서 5, 4, 3, 2, 1로 해가지고 이 점수를 매겨가지고 우리가 그 규정에 맞춰서 열화도 P1일 때는 평가의 강조의 평점은 몇 점 이상이다. 또 몇 점과 몇 점 사이는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도장을 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재도장을 해야 될 것이냐, 부분 도장을 할 것이냐 판단을 한다 이겁니다. 다음 Q 판정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음 사진 나오지만은 점녹, 부풀은 상태의 녹, 벗겨진 녹, 부풀음, 박리, 백화 등에 대해서 부분적인 도막 열화 면적으로서 판단해가지고 열화도를 평가한 또 그겁니다. 면적 비율로 해서 몇 퍼센트냐, 7%, 3%, 1%, 1% 미나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점수를 매겨가지고 또 판단하는 게 또 Q 판정법입니다. 이거는 사진도 나왔는데 사진 요런 때는 점녹이다, 부풀은 녹 상태다, 벗겨진 녹이다, 부풀음, 그 다음에 박리, 백화 하나의 판정법에 들어가는 기준 사진들입니다. 자, 참 전기 방식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전기 방식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게 많이 있다 이겁니다. 전기 방식 해야 된다 참 많이 있는데 그 자체도 그 법을 만든 설계 기준을 만든 사람도 모를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전기 방식 하면 원래 양극 에노딕 프로텍션하고 음극 방식 캐소딕 프로텍션을 합쳐서 전기 방식 해야 됩니다. 즉 전위를 조절해서 부식을 방지하는 기술이 전기 방식인데 여기는 전위를 높여 가지고 부동태화 시키는 방법, 전위를 낮추어서 안정화 시키는 방법 두 가지를 합쳐서 전기 방식 합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법에 보면 전기 방식이라고 다 돼 있지 양극 방식, 음극 방식 구분하는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 다 우리가 수정해야 될 법을 바꿔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양극 방식, 전위를 높여 부동태화한다. 자, 스테인리스 스틸이 뭐냐면 일반 철은 우리가 마이너스 0.65V SCE 포화 카르멜 전고로서 0.65 SS 일반 철은 0.65V
마이너스 0.65V를 했을 때 스테인리스는 그보다도 한 0.23 이상 올려가지고 0.2V로 올리게 되면은 스테인리스 됩니다. 스테인리스는 굉장히 전위가 높습니다. 높게 되면은 부동태 스테인리스가 녹이 안 생기는 게 아니고 녹이 아주 얇은 보호 피막을 형성해 가지고 전위를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식 눈으로서는 부식이 안 되는 같이 보인다 이겁니다. 스테인 녹이죠. 레스 녹이 없는 철이다. 우리나라 말로는 불수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양분극 부식 억제제라는 게 있습니다. 크롬산염이나 또 아질산염 같은 그걸 또 넣게 되면은 그 액체에다 전해질에다 그걸 넣게 되면은 전위를 높여주는 그런 또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위를 높여서 부동태화 시켜서 부식 방지하는 것을 양극 방식이라 그러고 아예 전자는 마이너스입니다. 전자를 공급해서 전위를 낮추어서 안정화시키는 기술을 음극 방식이라 하는데 음극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철보다도 우리가 방식하고자 하는 주체보다도 더 전위가 낮은 이온화 경량이 더 큰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을 붙여가지고 전지를 형성해가지고 전지에서 전위가 높은 쪽은 낮은 쪽은 양극이죠. 그게 양극이라죠. 희생양극. 양극이 희생하면서 부식이 돼서 떨어지면서 자꾸 줄어들면서 전자를 공급해준다. 외부 전원법은 보통 우리가 전봇대 위에는 다 AC를 씁니다. 가정에서 DC 쓰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AC를 DC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마이너스 극에서는 뭐가 나면 전자가 흘러나오고 플러스에서는 양전류가 흘러나옵니다. 외부 전원법은 AC를 DC로 만들어 렉티파이어라는 그러한 정류기를 거쳐가지고 마이너스 전자를 공급해줘서 전위를 낮추는 방법을 우리가 외부 전원법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그림으로 나타보면 자 외부 전원법은 뭐냐면은 렉티파이어라는 게 뭐냐면 이 정류기입니다. 정류기라는 게 뭐냐면 AC가 들어왔어. 메인 AC가 들어와서 DC로 만드는 걸 렉티파이어 정류기를 거치면 DC가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극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그걸 우리가 방식하고자 하는 배관이나 또는 선체에다가 연결을 하고 플러스 극에는 전기에 잘 분해되지 않는 불용성 양극이라고 합니다. 이너트 일렉트로드라고 해서 거기는 뭐 탄소도 있고 백금도 있고 또 PB 납도 있고 니켈도 있고 뭐 또 있는데 여러 가지 보통 보면은 탄소를 쓰든지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서 틀립니다. 또 불용성 양극이라는 게 뭐냐면 부식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잘 안 된다 이겁니다. 전기를 흘리게 되면은 원래 파라데이 법칙은 전류를 흘리게 되면 흘린 양에 비례해서 금속이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극에서 양전류를 흘리는데 카렌트를 흘리는데 파이프라인에 부식 방지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화살표는 뭐냐면은 전류의 방향입니다. 전류 반대로 전자가 흐르는 것은 방향이 또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렉티파이어 정류기에서 마이너스기에서는 전자가 흘러나오다 생각합니다. 전자가 바로 파이프라인에 들어가게 되면 파이프라인의 전위가 하지 않았을 때는 마이너스 0.65V였던 게 만약 들어가서 마이너스 0.85가 되면 우리 설계 기준에 0.85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땅속에 매설되어 있는 배관 또는 선체도 마찬가지 0.85를 기준으로서 보통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희생양극법이라는 게 뭐냐면 완전히 이거는 보면은 정류기가 없고 이 파이프라인이 철로 된 파이프라인이 있을 때 철보다 이온화 경향이 더 큰 세크리피셜 에노드 희생양극입니다. 알루미늄, 마그네슘 또는 제텐의 합금 연결해 놓으면 그 전위차가 철과 아연 하면 약 0.35V 전지가 구성되고 알루미늄 하면 그보다 더 폭이 더 크고 전위가 크고 마그네슘은 그보다 더 크다 이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주로 바다에서는 알루미늄과 아연을 주로 사용하고
땅 속에, 땅에는 뭐냐면은 비저항이 크기 때문에 전기가 잘 흐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준위차가 크게 나는 마그네슘을 주로 묻어가지고 배관에 부식 방지하기 위해서 희생양으로서 마그네슘을 주로 묻고, 바다에는 전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큰 전유차가 안 생겨도 제텐과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바다에서는 부두 항만 시설의 파일이나 또는 선체, 철로 된 선체에 부식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전기를 낮춰주는 그 역할은 우리가 희생양법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식 억제제, 이니비타. 요게는 크게 나눠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양극 부식 억제제가 있고, 음극 부식 억제제가 있고, 그 다음에 혼합 부식 억제제 있는데, 우선 양극 부식 억제제는 양극에서 양극 반응, 산화 반응을 우리가 좀 억제해가지고, 억제토록 해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에노딕 이니비타. 부식 억제 종류는 정인산염, 규산염, 아질산염, 크롬산염, 안식간산염 이런 게 있습니다. 거의 다 요즘은 이 중에서 규산염 외에는 환경오염에 영향이 있다해서 가능하면 환경오염 있는 것은 조금 사용하는 것을 좀 자제하는 그런 또 경향이 많습니다. 아질산염, 크롬산염, 다 안식간산염, 정인산염 다 환경오염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아무 환경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썼을 때는 그냥 많이 썼는데 요즘은 또 환경 문제 때문에 다음 부식 크롬산염, 안식간산염, 다음에 음극 억제제. 음극 쪽에 우리가 피막을 형성하든지 해서 음극 부식을 음극의 환원 반응을 억제하는 거기에는 좀 석회, 또 다인산염 이런 게 좀 사용되고 있고, 혼합 억제제 여기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책을 조용히 읽어보시면은 각각에 대해서 그 성능과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혼합 억제제는 음극과 양극을 양쪽 다 우리가 억제토록 하는데, 이거는 주로 아질산염과 그 다음에 음극 부식 억제제와 양극 억제제를 합해서 사용하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정인산염, 아질산염과 안식간산염을 같이 사용한다든지, 그 율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틀리고 그 제품마다 또 다 노하우가 다 틀리기 때문에 다 특허 기술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흡착 억제제. 그게 흡착을 했다. N과 S를 함유한다. 유기아질산염. 흡착을 써요. 거의 실제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특수한 경우에 가끔 사용되기도 합니다. 질소와 S를 함유하고 있는 이러한 또 흡착 억제제. 흡착 그러니까 그 피막에 마치 페인트와 비슷하게 해서 막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흡착 억제제. 기상 억제제, 이게 참 중요합니다. VIP 또는 VCP 해서 VPI, Vapor Phase Inhibitor, 기상 억제제, VCI, Volatile Corrosion Inhibitor. 이거는 뭐냐면 그 마치 여러분들이 이 자체가 어떤 성화 과정, 여러분들이 옷장에 넣는 게 뭐 나프타린 있죠. 나프타린은 고체를 넣었는데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거예요. 기화하죠. 기화할 때 그 나오는 그 기체 속에 독성 물질이 있어서 조음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주고 조음이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기체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속에 부식 억제제를 들어가는데 주로 그 밑에 디클로로헥시, 암모니아, 나이트레이트 해서 이러한 성분이 대체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일본에서는 기상 억제제를 VCI 이게 방청 포장, 그러니까 주요한 부속품들은 포장할 때 이걸 발라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 자체 포장지 안에서 기화가 돼 가지고 안에서 수분에 있을 때 수분에 의한 그 어떤 겔로 현상을 우리가 겔로 현상, 물을 부식하면 물과 연관시켜야 되니까 겔로, 그러니까 겔로도 하나의 부식이 잘 되는 그러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기상억제제가 들어가서 기체 상태에서 거기서 스며들어 가지고 그게 신금속성 막을 형성해 가지고 물과 금속 간의 그 사이에 막을 형성하는 게 바로 기상억제제입니다. 그 다음에 방식 설계,